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 뒤에 오는 이명 때문에 전정신경염이나 평생 이명이 안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바로 이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명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독했던 감기는 이제 다 나았고, 기침도 멎었고, 콧물도 안 나고, 열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에서 나는 삐 소리나 웅 하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코막힘도 없고 열도 없는데 왜 내 귀만 혼자 이렇게 소리를 내며 남아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도 해보고 귀 안쪽을 들여다봐도 의사 선생님은 귀는 아주 깨끗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곤 합니다. 분명히 감기 걸리고 나서 소리가 시작됐는데 병원에서는 귀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기 뒤에 이명을 겪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특히 이 시기에 여러분이 무심코 했다가 이명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대 직장인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임을 먼저 밝힙니다. A씨는 한 달 전 아주 심한 독감을 앓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나니까 몸은 회복되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이명이었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감기 기운 때문에 귀가 멍멍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조용한 곳에만 가면 귀에서 가느다란 금소금이 들려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소리가 더 커져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밀 검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신경 써서 그런 거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정말 소리가 들리거든요. 낮에 일할 때도 문득문득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러다가 영영 안 없어지면 어떡하나 겁이 나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A씨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병원을 전전하시는 이명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본인만 아는 그 고통,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병원 검사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진행하는 CT, MRI, 성역 검사는 우리 귀의 구조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라고 해봅시다. 이명은 집 기둥이 무너지거나 벽돌이 깨진 게 아닙니다. 집은 아주 멀쩡한데 안에 있는 전기 차단기의 감도가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전류에도 자꾸 탁 하고 내려가거나 별것도 아닌데 소음이 발생하는 상태인 겁니다. 전기 배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 구조이고요. 차단기는 그 신경이 받아들이는 감각 조절 기능입니다. 감기라는 큰 사건이 이 차단기의 감도를 확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니 집을 아무리 검사해도 부서진 곳이 없으니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경계는 지금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소리 신호를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오해 세 가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가 내 귀를 영구적으로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귀의 구조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청각신경을 둘러싼 환경이 변한 겁니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고 그 기계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기가 다 나았으면 이명도 같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십니다. 감기는 짧은 기간 앓고 지나가는 염증 반응이지만 예민해진 신경이 다시 안정을 찾는 회복 과정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속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 몸은 다 나은 것 같은데 이명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장님, 감기 후 이명이면 전정신경염은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정확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어지럼증 없이 이명만 있다면
전정신경염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가 우리 귀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을 침범해서 생기는 급성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명보다는 어지럼증이 주인공인 병입니다. 만약에 전정신경염이라면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극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 정도로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됩니다. 반면에 감기 후 나타나는 기능성 이명은 어지럼증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전정신경염은 균형신경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명은 청각 처리 조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어지럼증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기가 도대체 우리 신경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감기는 단순히 코와 목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을 뒤흔드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감기를 앓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전신 피로에 시달립니다. 밤에 기침하느라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열을 내리느라 체온 조절 시스템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숨쉬기 힘들어지니 호흡 리듬도 깨집니다. 이 모든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감각 기준선을 관리합니다. 원래 우리 뇌는 몸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음들은 자동으로 차단해 줍니다. 그래야지 바깥 소리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신경이 너무 지치고 피로해지면 이 차단 기능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뇌가 알아서 걸러내던 무의미한 소리들이 갑자기 의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장님, 소리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내 몸의 미세한 신호들을 지친 뇌가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각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채널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어지럽지만 유독 예민한 안테나를 가진 분들은 이명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후 이명이 지속되는 상태를 크게 두 가지 변증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신음허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의 진액과 윤활유가 말라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심한 감기를 앓으며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면 우리 몸의 필수적인 수분이 손실됩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우리 몸의 신경과 귀 주변도 건조하고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윤기가 사라지면 신경은 더 날카롭고 예민해집니다. 이때는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과열된 열기를 식혀주는 한약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어서 이명을 진정시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혈양허 상태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서 조절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큰 병을 치르고 나면 우리 몸의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정밀 기계가 오작동하듯 우리 몸도 소리를 걸러주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기운을 북돋우고 소화 기능을 도와서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몸의 전체적인 활력을 되찾아주면 뇌가 다시 소리를 정상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명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고 계시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명 소리를 확인하려고 계속 집중하지 마세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지금도 들리나 하고 확인하거나 어제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경은 우리가 관찰하고 집중할수록 대상을 중요한 정보라고 착각합니다. 집중할수록 소리는 더 선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어폰이나 백색 소음으로 소리를 계속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리가 괴로우니까 잠잘 때나 일할 때 계속 다른 소리를 틀어 놓으시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편안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경의 자연스러운 적응을 방해합니다. 귀와 뇌도 외부 자극 없이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너무 인터넷 검색에 빠지지 마세요. 이명은 평생 간다. 이명은 불치병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합니다. 불안은 이명을 가장 크게 키우는 먹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목과 어깨를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지 마세요. 귀 주변이 뻐근하다고 해서 아주 세게 주무르거나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기 직후의 신경은 매우 취약합니다. 강한 물리적 자극은 오히려 신경을 더 자극해서 소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가 나았다고 바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나은 것 같아도 신경은 아직 회복 중입니다. 바로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회복되려던 조절 시스템이 다시 무너집니다. 감기 뒤에 남은 이명을 빨리 떨쳐내고 싶다면 단순히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핵심은 바로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배와 발을 항상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배와 다리 쪽으로 시원하게 잘 흘러야만 머리와 귀 주변에 몰려있는 과도한 신경 흥분이 아래로 내려앉게 됩니다. 평소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은 좀 멀리 하시고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꼭 들어보십시오. 특히 잠들기 20분 전에는 목욕물보다 약간 더 따뜻한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지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스카프나 넥 워머를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귀로 연결되는 모든 중요한 혈관과 신경은 반드시 목이라는 통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콧물이나 기침 같은 감기 기운이 다 가셨더라도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목을 따뜻하게 감싸서 주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목만 따뜻하게 보호해도 귀로 가는 혈액 흐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누워서 쉬실 때 아랫배에 온찜질 팩을 올려두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배를 지그시 데워주면 우리 몸속 장기들로 가는 혈액량들이 늘어나면서 전신 자율신경의 균형이 아주 조화롭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 귀에서 들리던 예민한 소음 체감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습니다. 여러분, 감기 뒤에 찾아온 이명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망가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신경이 조금 더 깊은 휴식과 온기를 원한다는 신호,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